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개최된 2023 트로페 대 샹피용 ES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활약했습니다. 트로페 대 샹피용은 프랑스 리그 항 우승팀과 쿠프 드 프랑스 우승팀 간의 대결로 프랑스 축구 연맹이 주최하는 슈퍼컵입니다. 이강인은 이 경기에서 자신의 첫 트로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그의 아크로바틱한 시저스킥은 음바페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에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 문제였습니다. 현 파리 생제르맹의 엘리게 감독은 부임 첫 트로피를 위해 이강인 선수의 출전을 희망했으며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이강인 선수의 SNS에 아시안컵 참가를 연기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심지어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주장인 마르키뉴스마저 이강인 선수의 출전을 부탁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축구 매체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SM맨 감독은 1월 2일까지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대표팀에 합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PSG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엘리게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클린스만 감독과의 대화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첫 번째 우승컵을 안겨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이러한 감독의 선언에 이강인 선수 역시 대표팀과 함께 툴루즈와의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차출과 관련된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실망감을 표했던 PSG 팬들에게 이강인 선수의 결단은 마치 감동적인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프랑스 스포츠 매체 RMC 스포츠는 PSG가 보여준 엄청난 노력 끝에 이강인 선수의 트로페 대 샹피용 참가가 확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르파리지앵은 이강인 선수가 툴루즈와의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이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죠.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 중 유일하게 이강인 선수가 받은 이 기회에 대해 엘리게 감독은 크게 기뻐하며 우승컵을 약속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경기에서 미드필더로 출전해 중원에서 PSG의 빌드업을 담당하며 측면에서는 바르콜락과 환상적인 호흡을 맞췄다고 합니다. 전반 3분경 BT가 우측 측면에서 덴벨레에게 연결한 공이 이강인 선수에게 이어졌고 그 순간이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음바페가 수비수들을 유인하며 이강인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이강인 선수는 이를 완벽하게 활용해 침착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PSG TV에서도 대대적으로 극찬을 받으며 LK 감독의 이강인 선수를 슈퍼컵에 출전시킨 결정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리그 항의 첫 시즌에서 보여준 그의 장악력과 박스 안에서의 침착함은 실로 놀라운 수준이라 평가됐습니다. 경기장에서 음바페를 비롯한 거의 모든 동료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연결하며 그가 빌드업의 핵심임을 증명했습니다. 전반 14분경에는 이강인 선수가 툴루즈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만의 특유의 강인 턴을 선보이며 또 다른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엘리게 감독은 이강인 선수에게 프리로를 부여했고 그 결과 이강인 선수는 좌측, 우측, 중앙을 넘나들며 상대방을 압도하는 탈압박과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였습니다. 전반 35분경 툴루즈 박스 안에서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아크로바틱한 슈팅은 관중들을 매료시켰고 툴루즈의 골키퍼를 긴장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그저 이강인 선수의 활약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반 후반부터 이강인 선수는 음바페와 함께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며 툴루즈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중원에서의 비트냐와 에메리의 부진한 모습은 이강인 선수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고 이에 그는 중원까지 내려가 팀의 빌드업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전반 44분경에는 바르콜락에게 정교한 패스를 연결했고 이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다재다능함과 팀에 대한 헌신은 그가 PSG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날카로운 크로스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전반전에서의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무려 7.8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으며 33번의 터치와 96%의 패스 성공률, 여러 키패스와 크로스, 롱패스, 그리고 유유슈팅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후반전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음바페와 함께 중앙으로 들어가며 추가 득점을 노렸고 특히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공 소유 능력과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 기술은 툴루즈 수비진을 압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툴루즈 수비수들의 파울 시도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꿋꿋이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후반전 좌측 측면에서 공을 받은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 이후 음바페에게 연결하며 얻은 프리킥은 흥미로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평소에도 뛰어난 프리킥 능력을 자랑하는 하키미가 이번에도 프리킥을 시도했고 그의 강력한 슈팅은 골대를 맞췄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닌 하키미의 프리킥 시도는 팬들에게 다소 아쉬움을 남겼으나 그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후반전에서 툴루즈의 맹공격이 거세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수비적으로 라인을 낮추면서 공격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이강인 선수는 수비에 깊숙이 참여하며 팀의 안정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공격 전환 시에는 빌드업을 지휘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날 활약은 단순히 경기 내에서의 탁월한 기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슈퍼컵에서 득점과 우승 트로피를 함께 들어올린 그는 경기 최고의 선수로 평가되며 프랑스 리그앙 사무국으로부터도 이례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는 나라임을 감안할 때 이강인 선수에 대한 맛있다라는 표현은 그의 경기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다룬 파리 현지 매체 르 파리 지행동은 그의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예술적인 경지에 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의 기술과 재능은 프랑스 축구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팀의 중원을 책임지며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의 창의성을 불어넣었습니다. 스페인 라리가 출신의 어린 선수에 대해 처음에는 의심의 시선이 있었지만 이제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이강인 선수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의 아시안컵 참가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그가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고 건강하게 파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엘리게 감독 역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팀에 대한 헌신과 경기장에서의 뛰어난 활약에 대해 깊은 인정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컵 참가는 단순히 국가대표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경력과 성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의 아시안컵에서의 활약은 단지 국가대표팀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의 축구 경력에 있어서도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원래는 1월 2일까지 한국 대표팀에 합류해야 했지만 툴루즈와의 경기 참여를 위해 그의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팀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클린스만 감독 및 대한민국 대표팀의 협조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강인과 하키미 대표팀에 합류함에 따라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경기와 FA컵을 그들 없이 치러야 합니다. 팀은 이 두 선수가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부상 없이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엘리게 감독과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이강인 선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엘리게 감독은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 때도 멀티플레이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보유한 팀이 상대방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경기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좌우측 윙어뿐만 아니라 펄스 나이너와 중앙 공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자리에서 미드필더로 출전할 수 있어 감독이 선수 교체나 전술 수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감독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로 고품질의 스쿼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강인 선수가 이러한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은 미드필더, 양쪽 윙어, 그리고 펄스 구인까지 소화할 수 있는 완성형 멀티플레이어로서 팀 전술의 중심축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엘리게 감독은 또한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더 나은 팀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두 명의 선수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우 그의 뛰어난 기술과 다양한 포지션에서의 능력이 팀 전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유연성과 전략적 중요성은 파리 생제르맹이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강력한 팀으로 거듭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선수단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다수의 신규 선수들을 영입하며 상당한 이적료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의 영입은 비교적 낮은 이적료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약은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큰 만족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아부다비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대표팀은 이라크와의 최종 평가전을 치른 후 아시안컵의 주요 경기장인 카타르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 선수에게 마지막 국가대표 우승 트로피를 선사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우승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기술적 능력과 손흥민 선수의 경험이 결합되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